안녕하세요, 김영철입니다. 저는 올해 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Captain Song from the flight deck. Welcome aboard the Asiana Airlines, a member of Star Alliance, bound for Barcelona International Airport. 저는 비행기 타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 비행기에서 주는 설렘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대감, 그리고 조용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아하는 거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금세 바르셀로나 공항에 도착을 했네요. 첫날 도착해서 비니투스에서 꿀대구를 먹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 일찍 밖에 나왔습니다. 이날은 평일이었는데 정말 아침에 한산했어요. 사실 이 여행을 여행 목적으로만 간 건 아니었고 일이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 저는 최대한 저의 시간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일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자기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아무런 목적 없이 거리를 걸어 다니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또 생각나는 곳이 있으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갔던 곳은 까사바티오, 가우디의 건축물입니다. 구엘저택은 참 크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되게 많은 것들을 봤는데 아주 많이 인상 깊게 남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유럽에서 항상 기대되는 거는 길거리에 어떤 음악가가 있을지 인데요. 한번 감상해 보시죠. 바르셀로나 대성당 뒷골목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제가 묵었던 호텔의 조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아침에 에스프레소 호텔에서 한잔 타먹고 이제 일하러 갑니다. 일하는 곳은 그 MWC 박람회장인데요. 차 타고 한 1시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이 주변에 정말 멋진 건축물도 있는데 나중에 캡션으로 달아놓을게요. 저도 코엑스를 안 가본 건 아닌데 코엑스보다 훨씬 더 큰 박람회장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 IT 박람회인데 그냥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음식을 깔아둡니다. 한국 부스도 갔었고요. 뭐 삼성이라든지 SK 이런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통로는 정말 미래적으로 설계해뒀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고 밥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벌써 퇴근이네요. 퇴근하고 빨리 이제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가야겠죠? 그래서 그날 갔던 저녁 식사 장소는 이런 곳인데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와인 따개가 없어가지고 아저씨께 부탁했는데 정말 좋은 와인이라고 해주셨어요. 이제 그 다음날 저녁에는 라람블라 거리를 지나서 루프탑바를 갔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강아지도 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제스틱 호텔이라는 곳에 있는 루프탑 바인데요. 제가 갔을 때 6시 정도 좀 넘었는데 일몰이 지고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일몰이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서 맥주도 마시고 풍경 사진도 찍었습니다. 항상 루프탑 바에 오는 게 너무 좋은 게 여행 온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일몰을 지켜보고 날씨가 변하면서 해가 지면서 색이 바뀌는 것을 보니까 너무 재밌죠. 그 다음날 박람회장입니다. 눈앞에서 썰은 한몫을 처음 먹어봤는데 저는 그렇게 맛있진 않더라고요. 그 질긴 부분이 싫어서. 이날도 루프탑 바를 갔습니다. 근데 여긴 조금 별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잔 먹고 바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박람회장에서 셀카 한번 찍어주고요. 점심 먹으러 나왔습니다. 저는 이 파이브 가이즈가 유럽 오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직 한국에서는 안 먹어봤는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바르셀로나 해변 주변 항구인데요. 사실 제가 이 요트를 탈 생각은 정말 없었거든요. 그런데 같이 간 일행이 이걸 타면은 샴페인도 주고 재밌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바르셀로나에서 요트를 하다가 너무 많은 것을 요트에서 느끼고 왔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이 바다라는 존재가 주는 어떤 두려움 그리고 경외감이라고 할까요? 제가 느꼈을 때는 바다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정말 아름다운 곳인 동시에 정말 무서운 곳이잖아요. 이 작은 요트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많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핸드폰을 놓치면은 영원히 찾을 수 없는 핸드폰 분실 사건이 발생할 거고, 물에 빠져서 누가 구해주지 않는다면은 그냥 혼자 죽어가겠죠. 그런 생각도 들고 정말 가장 많은 영감을 이 배 위에서 바르셀로나 해변 앞에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뭔가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제가 옛날에 자산운용사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데 그 오피스에 있던 그림도 어떤 조그만 배가 큰 바다를 항해하는 그림이었어요. 투자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큰 요트, 이렇게 큰 배를 처음 봤는데 배 안에 또 배가 있더라고요. 와, 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해서 또 조그만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재밌을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바다에서 보는 일몰이 참 새롭더라고요. 더 넓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더 다양한 모습을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요트 선장님께서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줬고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음식 빠에야죠. 빠에야 먹었는데 먹물 빠에야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먹물 해물 빠에야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또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유럽 여행 다니면 상당히 정말 많은데 질릴까 싶다가도 너무 예뻐서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극단적으로 또 일하시는 분과 스몰톡을 나눴고 카탈루냐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광장이라고 하면은 별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광화문 광장보다도 작은 크기고 그 규모의 면에 있어서는 크게 재밌을 게 없거든요. 근데 유럽이 가진 광장 문화라고 하는 게 한국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바르셀로나 대학교. 유럽의 대학의 내부까지 들어온 건 처음이네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약간 대저택 같은 느낌이 있고요. 궁전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교에서 이런 느낌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도서관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층고가 높아서 좋았습니다. 저는 여행지에서 자전거로 이동하는 것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날 이렇게 자전거 타고 사진 찍다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살짝. 그래서 자전거 수리비용 드리고 다시 빌려서 또 자전거를 탔어요. 무서워서 안 탈 법도 한데 자전거 타고 이동하는 게 꽤 재밌더라고요. 여기는 버스비가 그래도 금액이 좀 있기도 하고 걸어다니는 건 너무 느리고 그렇다고 택시는 조금 부담스럽고 자전거를 타는 속도로 주변을 보는 것도 정말 좋은 여행 방식입니다. 이렇게 오렌지 주스를 만들 수 있는 기계도 있는데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지금 자전거를 타고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가고 있습니다. 정말 멀리서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확대해서 봤거든요. 근데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저 생명체들이 너무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건축과 조형이 주는 두려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덧붙이자면 저 생명체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체들이라고 하네요. 길거리가 예뻐서 조금 찍어봤고요. 바르셀로나의 거리 모습입니다. 저기 까사바티오가 있네요. 유럽의 도시는 대부분 서울의 도시보다 정말 작은 것 같아요. 그냥 어디든 30분이면 다 갈 수 있는 느낌? 이거는 제가 어느 한 백화점 식당에 온 장면인데요. 그냥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는 카탈루냐 광장 앞에 있는 백화점이고 쇼핑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딱히 사고 싶은 건 없었고 향수도 엄청 싸진 않아서 스킵하고 맥주 한잔 마시러 왔습니다. 노을이 너무 이쁘죠? 혼자서 맥주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 기억하세요. 제가 스페인에서 먹었던 것 중에 가장 맛있었던 음식이에요. 구엘 정원인데요. 가는데 좀 걸립니다. 대중교통 타고 가려면 그 언덕 밑에서 한번 갈아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사진 찍거나 이러려면은 아침 일찍 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건축물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돌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다리처럼 지탱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버스 타고 구해정원 밑으로 내려갑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입니다. 아직도 완공이 안 됐더라고요. 제가 말했던 저 생명체 저거 하얀색 저거 좀 무서웠어요 저한테.
정말 거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내부가 예술인데요. 와, 정말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감상하시죠. 이렇게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당이 있으면은 저는 매일 기도하러 나갈 것 같아요. 현대사회에서 숭고라는 거를 찾아보기가 되게 힘든데 스페인에서 바르셀로나에서 이 숭고미에 대해서 느꼈던 순간입니다. 오른쪽은 붉은 빛이 들어오고 왼쪽은 파란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갔을 때가 3시 반 정도였는데 해가 더 쨍쨍할 때 오면은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이제 여행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방황하기 위해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곳들을 만났을 때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 있을 때는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게 우리가 처한 환경 말고는 없잖아요. 제가 말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에서 말하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 근데 여행에서는 그런 모든 일상적인 과제들이나 의무들을 잊어버리고 내가 뭘 원하지?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마주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익숙하지 않은 나를 봅니다. 익숙하지 않은 나는 어떻게 새롭게 행동하지? 어떻게 새롭게 이 상황을 만들어 나가지 하고 우리 무의식적으로 기존에 해왔던 것과 다른 생각과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나의 한계도 알게 되고 내가 뭘 원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뭘 우리는 원할까? 라고 하는 질문이 되게 막연한 질문일 수 있는데 여행이라는 장소에서는 그 질문이 선명해집니다. 여행이 재미없다는 걸 느끼는 것 또한 여행의 너무 중요한 일부분이에요. 여행이 반드시 재밌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행은 우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행은 쇼핑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여행은 사진 찍으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행은 내가 누군지, 뭘 하고 싶고 이 세계에 어떻게 내던져져 있는지 그 실체를 확인하려고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상 속에서 물들어 있을 때는 우리 자신을 일상적 사람들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본 나는 너무 진부하고 단순해요. 그리고 너무 진실되지 못해요. 근데 여행지에서 만나는 자신은 새롭게 발견될 수 있고 자신의 실체에 더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라서 특별한 건 아니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여행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또 한국으로 돌아가서의 일들이 있겠죠. 그 일들은
그 상황에 맞춰서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저는 더 많은 영감과 인사이트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